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오늘도 고민글이 올라와서 이 고민 얘기를 한번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 내용은 스마트 팩토리 회사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질문을 해서 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니 생각이 나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스마트 팩토리죠. 그냥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멀리서 그냥 태블릿 하나만 갖고 있으면 현재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리자 한 명만 있어도 뭐 공장이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물론 5G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공장 자동화가 핵심이겠죠. 그런 공장 자동화가 되고 그걸 관리를 한 명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가 전망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개발 코딩은 일절 없고 현장 조사와 문서 작업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안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 개발이 어떠한 개발이냐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우리 흔히 하는 웹 개발이면은 자동화, 공장장, 스마트 팩토리하고는 사실 거리감이 조금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거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거는 2년 동안 일정의 적금식으로 매달 얼마씩 해서 이제 300만 원을 내게 되면 내가 취업한 회사와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보태서 1,200만 원 정도를 더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900만 원 내고 300만 원인가? 300만 원 내고 900만 원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900만 원 때문에 지금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입사원들이 노예 계약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이 회사 취업을 하고 나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일 채용 공제 때문에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노예 계약이거든요. 이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게 청년을 위한 건지 기업을 위한 건지, 중소기업에서 사람이 워낙 안 구해지니까, 그리고 구하더라도 또 여기저기로 바로 이직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이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뉴스에.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족쇄예요, 족쇄. 노예계약. 2년 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만둘 텐데 이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처음부터 나하고 궁합이 맞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회사였다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이고 2년만 여기에 있으면 나 2년 이상 다닐 건데 2년만 있으면 900만 원이 생기네. 얼마나 좋아. 이게 엄청난 이익 아니야.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현장 조사,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했지만 현장 조사를 했으니까 그걸로 문서로 남겨야겠죠. 그래서 그 작업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어려워요. 900만 원이냐? 요즘에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9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기를 하게 되면 이 기회 자체가 날아가겠죠. 입사한 지 한 달 내에 하면은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미 몇 달 다녔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만두면 이 기회가 이제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기업에서 연봉에 내일 채용 공제 때문에
기업이 아마 300만 원 정도, 중소기업에서 3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매달. 그래서 내서 2년 동안 300만 원을 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이 친구 신입사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나가는 돈은 2,300과 마찬가지야. 2,300. 그것도 2년 동안. 2년 동안 3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50이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연봉을 책정하기도 해요. 중소기업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돈이 더 나가야 되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뭐 이해가 되죠. 나라에서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아야 될 거지. 이거 가만히 됐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냥 연봉도 적게 받는 거고, 뭐 나는 그 혜택도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게 되면.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상황에 지금 그 회사가 나하고 맞냐를 먼저 따져보세요. 먼저도 저한테 질문했던 게 이게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의심을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막상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나하고 안 맞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900만 원 포기할 것 같아요. 그냥 다시 SI를 가든 솔루션 회사를 가든 뭐 스타트업을 가든 해서 다시 경력을 쌓아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서 그 못 받은 900만 원을 빨리 채워 넣을 것 같아요. 빨리 경력 쌓아서. 경력 쌓으면 어차피 그 경력 쌓이고 실력이 늘면 그 이상의 돈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가치를 생각해서 당장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년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1년 됐으면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실무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혼자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그 혼자 공부한 수준이잖아.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을 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무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구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책에서 혹은 동영상에서 한 내용이 다예요. 그거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될까, 응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누가 코치해 줄 사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너무 아깝지만 포기를 하고 2년 만에 900만 원 버는 건데 2년 돼야 어떠한 포기를 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를 다시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개발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SI 웹 프로젝트에서 하는 자바랑 다르다라고 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그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판단과 결정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저는 이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다시 자바 공부했을 거야 아마 국병원 다니면서 자바부터 다시 스프링까지 오라클까지 공부를 해서 나한테 맞는 회사를 다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